안녕하세요. 호주TV 뉴스입니다. 오늘도 첫 소식,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퀸즐랜드에서 지역 감염 1명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도 오늘까지 6일째 지역 감염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NSW주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역 감염 0명을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다시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Hey New Zealand, it's Aussie. 수요일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간 무격리 입국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호주는 6개월 동안 뉴질랜드에서 온 여행객들에게 격리 없는 자유여행을 허용해 왔지만 뉴질랜드는 그렇지 않았죠. 하지만 뉴질랜드도 4월 19일부터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호주 여행객들에게 격리 없는 자유여행을 할 수 있도록 트랜스 타즈만 버블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외신들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역 모범국이라고 주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도 다음 날인 목요일에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코비드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미스테리 케이스인데요. 오클랜드 그랜드 밀레니엄 격리호텔에서 근무하던 24세의 경비원이 코비드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요. 동료와 개인차로 출퇴근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남성과 출퇴근한 동료는 백신 접종을 받은 상태고요. 음성 결과를 또 다행히도 받았습니다. 검사 4일 전 목이 아픈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또한 현재 뉴질랜드는 인도에서 여행하는 동안 코비드19에 감염된 17명을 파악하고요. 뉴질랜드로 돌아오는 동안 기내 감염이 우려돼서 인도발 모든 항공편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에 대해서요. 호주 총리와 보건장관, NSW 주총리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언제쯤 호주로 올 수 있을까요? 호주와 한국 간 트래블 버블은 가능할까요?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싱가포르와 일본, 한국과 같은 여러 아시아 국가들을 언급했지만 아직 이행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부 소식통은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게 이민 및 보건당국이 몇 달 내에 싱가포르와 트래블 버블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백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멜번의 44세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전 증상을 보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스콧 모리슨 총리는 50세 미만이라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화이자 백신을 맞는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은 계속될 것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계속 접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최고 건강 책임자 폴 켈리는 하룻밤 사이에 이런 결정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체할 노바백스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추가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에 노바백스 백신을 5,100만 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화이자 백신은 이미 2천만 회를 주문을 마친 상태로 호주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퀸즐랜드에서는 8일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백신을 접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NSW주 정부의 호텔 격리 비용 보조에 관한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팬데믹으로 호주의 농장들은 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NSW주는 이러한 농장들을 돕기 위해 농장에서 일을 한 뒤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외국인 농장 노동자들에게 1년 중 1인당 1,500불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로 했다고 하네요. 호텔 격리 비용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네요. 이번엔 태풍 소식입니다. 현재 서호주 해양에 열대 태풍 3개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태풍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응급서비스 부국장 폴 라이언은 엑스머스 근처 서호주 해안의 여행자는 지금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온슬로우와 주리안베이에 머무는 지역 주민들과 여행객들에게도 토요일에 세로자 태풍이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태풍은 퍼스까지 도달하지는 않지만 늦은 일요일과 이른 월요일에 폭우와 강한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엔 달링하버의 하버사이드 쇼핑센터의 재개발 소식입니다. 1988년에 지어진 하버사이드 쇼핑센터 NSW 개발계획부는 피어몬트의 서쪽에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때 현재 이 빌딩을 2013년에 인수한 머백은 42층 고층 타워가 포함된 7억 달러 규모의 주상복합 재개발 계획을 접수했습니다. 머백은 3층의 상가와 사무실을 포함해 1,500평방미터의 가디언 광장 또한 계획 중인데요. NSW 개발계획부는 찬성의 뜻을 내비친 반면 시드니의 시의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드니시의 반대 사유는 쇼핑센터 위 고층 아파트 개발로 공공토지를 사유화하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견해고요. 4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세워질 경우 큰 그늘을 만들고 달링하버와 피어몬트 일대를 24시간 엔터테인먼트와 관광, 문화지구로 양상하려는 계획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시드니시 외에도 머백의 개발에 대해 반대하는 50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드니시 개발기획부는 반대 여론이 커지자 결정 권한이 있는 독립기획위원회에 위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브리즈번 부동산 소식 가져와 봤는데요. 퀸즐랜드의 빠른 코비드19 회복으로 브리즈번에서는 건축 붐이 일고 있고 크레인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흔한 광경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브리즈번의 크레인 수는 지난 6개월 동안 코비드 전염병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현재까지 도시 전역에 걸쳐서 총 71대의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중 48개는 새로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브리즈번은 시드니와 멜버른 투자에 힘입어 놀라운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자리 또한 늘어서 퀸즈 와프에만 6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고요. 12월까지 1,500개의 일자리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건설 위축을 숨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건설사 협회의 존 네이비스는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량은 여전히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추운 날씨에 대한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이번 가을 첫 추위가 호주의 남부지방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이번 주말 빅토리아와 NSW주 남부지방에는 기온이 많이 낮아지고요. 일반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추운 바람과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주말 춥지 않게 따뜻하게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날씨 소식입니다. 먼저 시드니부터 살펴볼까요?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가 내리겠네요. 최고 기온은 29도로 올라갈 거고요. 최저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말부터 추워질 거다라는 기상 예보 해드렸는데요. 다행히도 시드니는 그렇게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과 그리고 일요일에 22도와 21도 최고 기온을 기록할 거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가겠네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구름 끼고 비 오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지역의 날씨도 한번 살펴볼까요? 브리즈번부터 보시면은 31도로의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저 꼭대기 다위는요 33도 최고 기온 보일 거고요. 구름 끼고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퍼스도 28도로 기온 높은 기온 기록하고요. 그리고 구름 끼고 맑은 날씨 이어지겠네요. 캔버라와 애들레이드도 구름 끼고 맑은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은 22도에서 24도의 최고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시드니는 이제 비가 내리는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29도 최고 기온 보일 거고요. 멜버는 17도 최고 기온에 최저 기온 14도 기록하겠습니다. 구름 끼는 날씨 보일 거고요. 호바트는 최고 기온 15도로 맑은 날씨 보일 텐데 약간 기온이 낮아서 좀 쌀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오늘 날씨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See ya!